정오 종합뉴스. (3월 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추가 전략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29만 명과 미군 15,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서는 한미는 유사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호를 처음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미 해병대는 상륙훈련과 함께 북한 내륙 진격 훈련도 실시합니다. 북한은 오늘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 타격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연달아 내놓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자신의 야권 통합을 거부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서 기자들한테 너무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응원과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맞서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일관되게 3번의 결단을 하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 새 확산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다니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후보와 함께 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한 분입니다. 지난 4년간 안철수와 김종인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실 분은 참 극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너무나 이 자제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논평을 할 가치를 느끼질 않아요. 그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 당시에 내가 새누리당 편에 있었으니까 새누리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님께서도 통합 제안을 철회를 하시는 건가요? 통합 제안을 저희가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대로 가요.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 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 교체냐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경남 양산 자택에서 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안 공동대표가 야권 통합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며 통합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소한 호남 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최소한 수도권 연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야권 통합을 놓고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캐스팅보드니 뭐니 하는 것 다 무용지물이 되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텐데 그때 교섭단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안철수 대표 말대로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며 현 집권 세력의 확장성을 저지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도 우리 모두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오늘 새누리당의 압승 저지를 위해 당 내부에서 활발하고 질서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의 야권 통합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개헌 저지선을 줬는데 우리 당이 설령 80석, 90석을 가져도 그건 나라의 재앙이라며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만을 위해 있는 당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이라며 거듭 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어 그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며 그 책임의 전면에 국민의당이 있고 또 당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저 천정배가 그 문제에 관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며 거듭 야권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21.3%로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포인트 오른 17.8%로 2위를 고수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1.3%포인트 오른 11.1%로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서 9.9%를 기록한 안철수 대표를 제치고 조사 이래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60%, 유선전화 40%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5.2%,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오늘 국민의당이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일원으로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야권 통합을 거부한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에 대해 새누리당 승리는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는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더민주에 대해선 지금이야말로 제가 제안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을 검토해야 한다. 민생 살리기의 공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범야권 전략 협의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선거연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추가 전략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변호사를, 경기 용인정의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을, 경기 분당갑의 김병관 비대위원, 경기 군포갑의 김정우 전 세종대 교수, 인천 연수울의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전북 정읍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각각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곳의 단수 후보 추천 지역 명단으로는 부산 부산진갑 김영춘,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인천 연수갑 박찬대, 경기 수원벽 김영진, 경기 수원무 김진표, 경기 김포갑 김두관, 경기 파주을 박정, 강원 홍천 철원 화선 양구 인제 조일현, 경남 김해을 김경수 등 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된 전정희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익산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익산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의당의 옷을 입으려 한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익산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19명이 되면서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까지 한 석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와 우주기술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협력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양국 정부가 우주협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합의해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됐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우주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정에는 우주과학과 우주운영, 우주기술 등에 대해 양국이 데이터를 교환하고 과학로켓이나 우주통신 등의 연구활동에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 사태와 관련해 원주시가 정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한양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 사태를 특수재난으로 분류하고 치료비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지금까지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45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완치까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한양 정형외과 병원장 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처리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취업 컨설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취업 상담사 4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많아졌지만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정보분석업체 FN가이드가 상장기업 1,339곳의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은 10조 3천여억 원으로 한 해 전 마이너스 16조 9천여억 원보다 27조 원 늘어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혜,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